오늘은 PSS 2-1을 하는 날인데 여러분이 언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날은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래서 핀 하나 해봤는데 역시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어떻게 꼬는지도 모르겠고 되게 어색하네요. 그래도 여러분의 그 지루함을 약간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SS 2-1은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인 챕터가 지금 관계사 부분인데 그 중에서 PSS 1 부분에서 PSS 1-1부터 쭉 이제 PSS 1-6까지 봤었는데 그 부분이 관계 대명사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오늘 PSS 2 시작하는 게 PSS 2-1과 2-2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관계 부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이 단원 자체를 통째로 약간 포기했었다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나마 관계 대명사 부분에 그래도 관계사 단원에서는 제일 앞에 나오고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활동하는 그래서 학교에서 약간은 정신 차리고 있어서 조금은 줄어들었다 한다면 관계 부사는 그야말로 정말 이 단원 안에서도 힘이 빠졌을 때 나오는 부분이라서 저는 진짜 그냥 놓아버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제 관계 대명사를 만약에 하고 오셨다면 거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보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를 이해했다면 이건 정말 그냥 쉽게 갈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힘을 내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단원에서 보고 있었던 것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문장의 일부로 쓰이는 거 그걸 말했었고요. 그리고 형용사절이라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이 덩어리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관계사는 뭐냐면 이 형용사절이 시작합니다 라는 신호탄 영어에서 보통 주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문장이 지나가는데 이 명사에 대해 꾸며주는 덩어리 하나가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명사를 꾸며주는 새로운 덩어리가 시작되는 거야. 의미 덩어리야. 해서 형용사절이 시작하는 그 부분에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신호탄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 대명사가 하는 역할은 일단 크게 두 가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여기 지금 이 색깔, 약간 그 파란색 계열이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원래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절 안에서도 아까 형용사절이 주어 동사를 포함하는 덩어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그 나름 단독 문장을 구성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바깥의 문장과 이 안쪽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 그렇게 연결, 관계 지어준다. 즉 접속사 역할을 한다 해서 관계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얘가 관계 대명사가 하는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형용사절 안에서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말인 대명사가 이 형용사절 안에서 주어로 쓰이거나 아니면 목적어로 쓰이거나 그런 굵직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는 한 단어로 쓰지만 역할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이 문장과 이 안의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 겸 그리고 이 형용사절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를 담당하는 대명사 역할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저번 시간까지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그거에 덧붙여서 이제 관계 부사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비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대명사가 이것을 접속해주는 역할 겸 대명사 역할을 했다면 그럼 똑같이 생각하면 관계 부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문장과 밖에 지나가는 이 파란색 부분의 문장과 이 안에 있는 형용사절을 연결해주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지어준다, 접속시켜준다 라고 해서 그 관계 역할, 접속사 역할은 얘도 역시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것은 사실 대명사하고 부사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대명사, 관계 대명사가 대명사 역할을 이 안에서 했다면 관계 부사는 이 형용사절 안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사를 생각해보면 뭔가 추가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그런 품사죠. 그래서 관계부사 똑같아요. 이걸 접속하는 역할 겸 그리고 이 형용사절에서 뭔가 그 추가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조금 더 적어보면 관계부사는 첫 번째 관계, 그래서 이 파란색 문장과 이 안에 있는 형용사절, 그 문장과 문절을 연결해주는 거, 접속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부사처럼 쓰이니까 얘도 장소나 시간이나 이유나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말, 추가적으로 이렇게 덧붙여 쓰는 게 원래 부사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관계부사는 관계 역할 겸 부사 역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담당하고 있어서 관계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차이를 이제 보면 여기 관계 부사는 그냥 덧붙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이 형용사절 안에서 다 나름 그 문장에 갖추고 있어야 될 요소는 갖추고 있습니다. 주어, 동사 다 나올 거예요. 왜냐면 얘는 그냥 부사 역할만 하니까요.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참고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참고로 해서 관계 대명사하고 관계 부사 이걸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면 관계 대명사는 우리가 격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명사 자체가 원래 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쓰이면 주격, 그리고 명사 앞에서 이렇게 누구의 소유인지를 가리켜주면 소유격,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쓰면 목적격. 그래서 격을 원래 대명사가 이렇게 가려서 쓰기 때문에 구별해서 쓰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도 대명사처럼 얘도 격을 생각해서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그거에 따라서 구분해 쓰는 표를 우리가 봤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명사의 종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선행사라고 했고요. 그 선행사의 종류도 신경을 써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명사, 그러니까 즉 선행사가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이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가 관계되면서 어떤 걸 쓸 건지 이제 구분해서 봤던 그 표, 그래서 사람인지 아닌지를 왼쪽에 놨었고 격을 주격, 소유격, 목적격 오른쪽에 놔서 이렇게 그 구구단 표처럼 만들었던 그 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이제 그 내용이었고요. 왜 관계부사는 그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면 부사는 원래 격을 따지지 않잖아요. 뭐 주격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격은 이제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처럼 그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명사의 종류는 생각해서 어떤 관계부사를 쓸지 정해야 된다는 거, 그게 이 표에 나왔으니까 이건 조금 이따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고할 부분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문법을 설명하는 그 도중에 이런 용어를 써요. 관계 대명사로 시작하는 형용사절은 불완전한 절이다. 관계 부사로 시작하는 형용사절은 완전한 절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불완전하고 완전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게 나중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그 용어를 정리해보는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대명사로 시작하는 형용사절 이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거 관계 대명사로 시작한다는 것은 얘가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없으면 불완전한 절이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관계 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든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없으면 당연히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겠죠. 그래서 뒷부분만 놓고 보면 얘가 없이 뒷부분만 놓고 보면 불완전하다. 예를 들어서 I have a friend. 내가 친구 한 명이 있는데 who lives in London. 그렇다면 얘가 지금 관계 대명사잖아요. 근데 여기 형용사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데 이 주격 관계 대명사가 만약에 없다면 여기 뒤에 당연히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하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 대신 그런 반면 관계 부사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은 관계 부사가 없어도 완전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원래 부사라는 품사 자체가 뭔가를 덧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덧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부사 없어도 뒤에 어차피 주어, 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목적어까지 다 갖춰 쓰는 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부사가 없어도 얘 빼도 어차피 이 안에서도 그냥 문장이 문법적으로는 괜찮다.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런 의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런 식으로 불완전한 절, 완전한 절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그런 의미구나 라는 것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 여기 이제 진짜 관계 부사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중에서 이제 관계 부사가 신호탄이 돼서 관계 부사로 시작하는 그런 형용사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우리가 관계 부사를 쓴다는 것은 얘는 그냥 덧붙여주는 품사인 부사처럼 쓰이는 거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그런 형용사절이 이어질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명사가 왔을 때 어떤 관계 부사를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내용을.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계부사는 여기 관계부사는 앞에 오는 선행사가 여기 앞에 있는 명사를 말하는 거죠. 이 앞에 오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절을 이끌어 그래서 이 수식하는 절이 형용사절이죠. 우리가 얘기할 때 이 형용사절을 이끌어주는 거 맞죠? 제일 앞에 신호탄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끌어서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며 이게 얘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이었죠.
첫 번째 접속, 그래서 관계라는 말 쓰고요. 그리고 부사의 역할을 하니까 관계부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역할을 하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관계부사를 똑같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바꿔 쓸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될 것 같냐면 우리가 영어에서 그 문장의 성문 중에서 수식어라는 게 있습니다. 수식어는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것은 우리가 영어에서 꼭 필요한 성분인데 수식어는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만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주고 싶어서 자세하고 풍부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서 덧붙여서 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영어의 수식어에 뭐가 있나라고 생각해보면 부사하고 전치사구가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사는 나왔고 전치사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또는 대명사 또는 동명사 또는 일부 명사절. 어쨌든 다 명사 종류죠. 그래서 그 전치사구 부분은 이게 그냥 통째로 전치사구도 수식어에 들어가서 그냥 덧붙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부사가 어차피 덧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면 전치사구도 수식어니까 수식어의 한 종류니까 얘도 덧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런 수식어 얘로 바꿔 쓸 수도 있구나. 그래서 부사하고 전치사구가 수식어에 들어가니까 얘를 대신 얘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이거 이렇게 수식어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선행사가 장소일 때, 시간일 때, 이유일 때, 방법일 때 우리가 그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선행사가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약간 기준이었는데 이번에 관계부사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그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가 장소에 관련된 명사인지 시간에 관련된 명사인지 이유에 관련된 명사인지 방법에 관련된 명사인지 그 종류를 살펴봐야 되네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고 선행사가 장소에 대한 명사다라고 하면 여기 시작하는 이 관계부사, 형용사절을 시작하는 관계부사 자리에 where 이걸 쓰는 겁니다.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쓴다면 그 문장 안에서 맞는 거, 그래서 at, in, to 어떤 전치사를 쓸지는 그 문장의 맥락에서 구분이 되겠지만 어쨌든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which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더라. 그래서 where 대신에 at which, where 대신 in which, where 대신에 to which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예를 한번 살펴보면서 갈까요? 예를 들면 This is the city. I met Jim there. 이렇게 이게 도시인데 내가 짐을 거기서 만났어 라고 한다면 사실 이 두 공간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를 한 문장으로 줄여 써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얘네 둘을 이제 이어서 This is the city. 이게 도시인데 일단은 여기 앞에 있는 명사가 장소에 관련된 명사 맞아요. 그러면 이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을 우린 쓸 건데 그 형용사절의 신호탄으로 관계부사를 쓰려고 해요. 근데 그 관계부사는 지금 장소에 대한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 관계부사 where를 쓰기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부사는 부사니까 얘는 그냥 추가적인 의미를 주는 거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 옳고 다 와야 된다라고 해서 I met Jim 얘가 그대로 다 오는 겁니다. This is the city where I met Jim 하면 이게 지금 이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관계 역할 플러스 지금 여기에 있는 부사 역할, 그래서 관계, 부사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관계 부사를 씀으로써 이렇게 한 문장을 줄일 수 있었던 거죠. This is the city where I met Jim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where 대신에 아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쓰면 되냐면 This is the city I met Jim in the city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도시인데 내가 그 도시에서 우리가 city는 전치사 in을 쓴다는 것은 1학년 전치사 과정에서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in the city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 부분을 이제는 이렇게 쓰지 않고 대명사를 써야겠다. 그래서 대명사 중에서 이어주면서 대명사를 써야겠다라고 하면 관계 대명사를 쓰면 되죠. 한 문장으로 이어주면서 관계 그리고 얘를 대명사로 써야지 관계 대명사를 쓰면 되는데 근데 얘는 지금 사람 그 선행사가 아니죠. 그래서 which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거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사실 This is the city which I met Jim in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구가 워낙 끈끈해요, 사이가. 항상 전치사 뒤에 명사, 얘네가 찰떡같이 같이 붙어 다니기 때문에 이 전치사가 얘가 관계대명사가 되면서 앞으로 나갈 때 같이 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가 같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in which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his is the city.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This is the city which I met Jim in. 이렇게 해서 전체를 놓고 가도 되고, 근데 얘가 같이 가자고 하면 같이 데리고 오면 됩니다. This is the city in which I met Jim.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게 이 첫 줄이에요. 장소에 대한 명사가 앞에 있을 때 그때 형용사절을 쓴다면 그 앞에 이제 관계부사로 시작할 때 관계부사 where를 쓰면 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문장 안에서 전치사 in을 쓰는 경우에는 in which, 뭐 as를 쓰는 경우에는 at which, to를 쓰는 경우에는 to which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라인이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이번에는 시간 명사예요. 예를 들면 the time, the day, the month, the year 다 시간 관련된 얘기 맞죠? 그래서 그런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형용사절을 열어주는 신호탄 관계 부사는 when을 씁니다.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되게 쉽죠. 장소에 대한 게 where가 어차피 어디에라는 의문사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얘도 시간에 대한 명사 when, 의문사 언제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게 찰떡같이 결합이 잘 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시간에 관련된 명사가 올 때 형용사절을 열어주는 그 관계부사는 when을 쓰고요. 그거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바꿀 때 이렇게 쓰기도 하는구나. 얘처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 두 개가 있었어요. 원래 April 15th is the day. 4월 15일은 그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I met Jim then. 내가 그날 짐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면서 얘를 부사니까 이거 연결시키면서 부사로 관계 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April 15th is the day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쓸 건데 이 명사가 지금 시간과 관련되는 명사니까요. 그래서 이 명사의 형용사절을 이끌어주는 관계부사 자리에 when이라는 관계부사를 썼고요. 그리고 그냥 차례대로 I met Jim. 얘는 여기에 이제 관계부사로 썼으니까 더 이상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은 내가 짐을 만났던 날이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연결이 돼서 두 문장을 이어주는 관계 역할, 접속사 역할 겸 이 부사 역할, 여기 형용사절 안에서는 부사 역할, 관계, 부사 역할을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어서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관계 부사 때문에. 근데 이것도 아까 이 1-2처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써본다면 April 15th is the day I met Jim on the day.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서 on the day, 여기 부분이 겹치니까 얘를 대명사로 써야 되겠다. 명사를 대신하는 말인 대명사로 써야 되겠다. 그런데 한 문장으로 합치고 싶다면 관계 역할도 하면서 대명사 역할도 하는 관계 대명사로 써야지. 근데 얘가 사람이 아니니까 관계 대명사 중에 which 써야지. 거기까지 생각을 했다면 일단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April 15th is the day which I met Jim on 까지 남겨놓는 거죠. 그런데 이 전치사가 역시 같이가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전치사구는 굉장히 끈끈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간다면 앞으로 on which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when 써도 되지만 on which 써도 되는 거여서 이 문장 안에서 이게 전치사 on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on which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선행사는 사실 the reason, 얘죠. 하나. 그래서 이유, 우리가 그냥 뜻을 알고 있는 이유라는 명사 뒤에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형용사절을 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역시 상식적으로 괜찮은 연결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사 why를 쓰는 거 이유니까 why를 쓰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사 why는 아니지만 관계부사 why지만 비슷하게 생각해도 why를 쓰는 게 논리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the reason why를 쓰고 나서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사실 이 한 단어로 이렇게 there, then처럼 한 단어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사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전치사구로 쓰는 그 부분만 살펴보고 관계 부사는 그냥 이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e reason 다음에 형용사절, 여기 the reason 다음에 형용사절에서 관계부사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why라는 관계부사를 선택해 쓰고 주어 동사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that's the reason I met Jim for it. 그게 이유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짐을 만났어 라고 할 때 이걸 한 문장으로 이어서 쓰고 싶다. 네, 얘 전치사 더하기 대명사였죠. 이거를 이제 관계대명사로 써야 되겠다.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로 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대명사 그리고 이제 이 두 문장을 이어줘야 되니까 관계. 그래서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겠는데 역시 사람이 아니니까 which를 써야 되겠다. 그렇다면 방법은 that's the reason which I met Jim for 해서 전치사를 뒤에 남겨놓고 올 수도 있고요. 얘가 같이 가자고 한다면
for which I met Ji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why라는 관계부사를 쓰거나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for which 이렇게 쓰거나 하면 됩니다.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또 조금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the way 방법이죠. 어떻게 하는 방법. 근데 그때 관계부사를 쓰는 게 how를 쓰는 거 어떻게니까 역시 이것도 와닿긴 합니다만은 뭔가 지금 여기 괄호가 쳐 있는 거 보니까 다른 거하고 지금 뭔가 다른 점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단은 the way 하고 how는 조심할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참고 부분 한번 먼저 볼까요? The way와 how는 함께 쓸 수 없으므로 둘 중 하나를 생략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the city 명사 앞에 있는 명사랑 where 관계부사, the day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랑 관계부사 when 그리고 the reason 선행사하고 관계부사 why 이걸 다 같이 썼죠. 그래서 이렇게 뚝쭉쭉 이렇게 나열했는데 여긴 지금 두 개를 같이 쓸 수 없으니까 여기다 지금 괄호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the way를 쓴다면 how를 생략해야 되고 만약에 the way를 생략하면 how를 쓰면 되고 그래서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있어야지 두 개가 같이 공존하면 안 된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 예를 한번 볼게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로 쓸 때는 공존해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That's the way I met Jim in the way 이렇게 썼을 때 얘가 겹치니까 얘를 대명사로 써야지 그리고 두 문장을 이어서 줘야지 그러면 관계대명사로 쓰면 되고 사람 명사가 아니니까 which 써야지 그렇다면 That's the way which I met Jim in 해서 놓고 가도 되는데 역시 전치사가 같이 가자고 한다면 앞으로 데리고 와서 That's the way in which I met Jim 이렇게 쓰면 되는데 the way how는 안 되지만 the way in which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the way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원서에 설명하기도 we don't use how after the way. the way 뒤에다가 how를 쓰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면 수학이네요, 갑자기.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보면 the way how 생략 가능. how the way 생략 가능. the way in which 가능. 그렇지만 the way how 이건 안 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참고 부분까지 정리해주면 우리가 이제 관계부사에서 지금 첫 시간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살펴봤다. 너무 어려워요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렵긴 하죠.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처음에. 그래서 정리를 해보고 문제를 풀면서 조금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처음으로 관계부사를 살펴봤는데 관계부사는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래 문장이 지나갈 때 그 문장에 뭔가 명사가 있다. 그래서 이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식해주고 싶어서 형용사절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형용사절을 열어주는 신호탄이 관계대명사고 있고 관계부사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알아본 것은 관계부사가 열어주는 형용사절, 관계부사로 시작하는 형용사절이다. 근데 관계부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해주는 관계 역할, 접속사 역할. 그래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어서 쓰게 해주는 게 관계부사가 하는 일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형용사절 안에서 부사 역할,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그런 품사인 부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얘가 이제 두 문장을 연결을 해주는 거고요. 그럼 관계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써야 되나? 앞에 있는 명사를 확인해서 장소에 대한 명사라면 where, 시간에 대한 명사라면 when, 이유에 대한 명사라면 why, 그리고 방법에 대한 명사라면 약간 조심해서 얘가 the way가 없다면 how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관계부사를 쓸 때 관계부사는 어차피 영어에서 수식어인데 수식어에는 전치사구도 있기 때문에 부사 대신에 전치사구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써도 괜찮겠다. 이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일단 2학년 과정을 할 때는 관계부사까지만 챙겨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3학년 과정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나는 여기까지는 너무 무리인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예를 다 그냥 걷어치우고 여기까지 관계부사까지만 오늘은 데려가는 걸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고 가시되 하나만 조심을 한다면 앞에 있는 선행사가 방법에 대한 the way일 때는 how하고 같이 쓰지 않아서 the way 쓰고 how를 생략하거나 the way를 생략하고 how를 쓰거나 the way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괜찮고 the way how 얘는 안 된다. 여기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험난한 길을 무사히 통과하신 여러분과 문제를 풀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이게 전부인데 아직은 어떤 관계부사를 쓸지 이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같이 이제 이걸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관계부사를 쓰세요. 이런 문장인데 문제 때 1번이 December 24th 어젠데요. 저한테는 지금 오늘이 크리스마스여서 크리스마스 이브죠. December 24th is the day Hannah was born then. 크리스마스 이브에 태어났네요. 이런 경우에는 약간 그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데 선물을 하나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겸 약간 생일 겸 그즈음에 생일이 있으면 그래서 12월 24일은 요 날인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가 태어난 날. 그렇다면 이 두 날이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하나로 이어서 써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관계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야 접속사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야 하나로 이어 쓰겠죠. 그래서 관계 그리고 이 안에서는 여기 안에서는 부사 역할 then이 원래 품사가 부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사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되니까 관계 부사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한번 써볼 건데 이 the day를 꾸며준 형용사절을 써볼 건데 그 형용사절을 쓰는 신호탄을 관계부사로 쓸 거고 그 관계부사를 뭐를 골라줄까 할 때 the day, 시간에 대한 명사죠. 선행사가. 그래서 관계부사 중에서 when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the day, when 이거 그냥 보고 바로 하실 것 같은데 이거 막 굳이 따져보지 않겠지만 혼자 할 때는 우리가 같이 하니까 조금 이게 그냥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면 앞부분의 복습도 할 겸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보고 있습니다. 2번으로 가볼게요. Do you know the reason she left so early for the reason? 그러면 너 그 이유를 아니? 그녀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일찍 떠났어.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the reason 이게 겹치죠. 근데 여긴 지금 보니까 for가 없는 걸 보니까 for the reason 이만큼의 통째로 대신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do you know the reason? 너 이 이유 아니?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형용사절을 쓸 건데 이유라는 명사 뒤에 이제 관계 부사를 쓸 겁니다. 관계 부사 중에서 어떤 걸 쓸까? The reason에 어울리는 관계 부사는 why였죠. 그래서 do you know the reason why she left so early? 이렇게 되면 얘는 이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관계 역할 겸 이 안에서는 그 지금 전치사 구로 쓰였던 건데 수식하는 역할, 부사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관계 부사, 그래서 이 부사 역할 겸 관계 역할까지 관계 부사 하나가 전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일찍 떠났던 이유를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은 Seoul is the city. I live there. 그렇다면 여기는 겹치는 게 the city there. 이렇게 겹치는 거고요. 그렇다면 역시 두 문장을 하나로 이어줘야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관계 역할을 해줄 겸 이 부사를 대신해야겠다. 관계 부사를 잘 골라서 쓰면 되겠죠.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열어주는 관계 부사를 쓸 건데요. 그렇다면 얘가 장소 명사니까 이제 where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얘 where입니다. 4번에 2019 is the year I entered middle school then. 그렇다면 2019년이 그 해인데 I entered middle school then. 내가 그때 중학교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역시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시기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한 문장을 연결할 거니까 이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 관계 그리고 여기 부사 역할을 같이 해줄 거니까 관계 부사를 여기 쓰면서 형용사절을 열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the year, 시간에 관련된 명사, 선행사니까 그 중에 관계 부사 중에 when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this is the way가 나오면 약간 긴장해야죠. 이게 방법인데 we use chopsticks in the way. 우리가 그 방식으로 젓가락을 사용한대요. 그렇다면 this is 땡 나오고 we use chopsticks. 근데 아까 the way하고 how를 같이 쓸 수 없다고 했었죠. 그러면 the way를 쓰거나 how를 쓰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되겠는데 칸이 한 칸이죠. 그래서 how를 쓰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칸이 두 칸이었으면 the way를 썼을 거예요. This is how we use chopsticks.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way가 나왔을 때만 앞으로 살짝 긴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6번은 This is the place. 이게 장소고 They found a lost purse here. 그들이 그 잃어버린 가방을 여기서 찾았대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연결하는 관계 그리고 여기 부사. here 부사입니다. 그래서 관계 겸 부사 역할을 해주는 관계 부사를 써서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어줘야 되겠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열어주는 관계 부사를 쓸 건데 the place 장소 명사이기 때문에 where라는 관계 부사를 쓰면 되는 겁니다. 7번은 Nicole learned the way. the way니까 약간 긴장. Koreans make kimchi in the way. 그 니콜이 이 방법을 배웠는데 한국인들이 김치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쓸 건데 역시 아까 the way, how 겹쳐 쓸 수 없는데 한 단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how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Kevin told me the reason. 케빈이 그 이유를 말해줬어요. He didn't come for the reason. 그 이유 때문에 케빈이 안 왔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the reason 이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쓸 거예요. 형용사를 쓸 건데 얘는 지금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관계 역할 겸 for the reason,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쓸 수도 있지만 지금 전치사가 없고 두 칸도 아니니까 그냥 관계 부사를 쓰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관계 부사를 쓸 건데 앞에 있는 선행사가 the reason, 이유에 대한 명사니까 우리 why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9번에 He's looking for a nice hotel. 그래서 얘가 되게 좋은 호텔을 찾고 있대요. He can stay there for a week.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주를 머무를 수 있다 이건데 이 두 개 얘를 이제 그 대명사로 써서 관계 부사로 써서 연결해주면 되겠죠. 두 문장을 연결해주니까 관계, 그리고 얘가 부사니까 이 안에서 부사 역할도 겸 해야 되니까 관계 부사를 써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건데 그래서 한 문장으로 이어줄 건데 He's looking for a nice hotel. 장소 관련된 명사죠. 그래서 장소 명사니까 관계 부사 중에서 where를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He catches the way. The way 약간 긴장. We wash our hands in the way to fight germs. 여기는 왜 제가 안 쳤을까요? 우리는 손을 씻는데 fight germs, 세균하고 맞서 싸우기, 세균은 이제 막기 위해서 손을 씻는다. 손을 씻는 방법을 이제 가르친다 이런 건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The way 하고 how를 겹쳐 쓸 수 없고 그렇다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해야 되는데 칸이 한 칸이니까 그냥 우리는 how를 쓰는 방법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관계 부사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how를 쓰는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 넷 중에 하나.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그냥 이거 문제만 풀겠다라고 하면 the day만 보고 when, the reason만 보고 why, the city만 보고 where, the year만 보고 when 이렇게 하겠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문제 풀 때는 물론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처음 관계 부사가 뭔지 약간 우리가 이제 그 처음 헤매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얘를 좀 꼼꼼히 살펴보면 이제 연습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예문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긴 했습니다. 관계부사 일단 큰 산을 넘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차피 이제 관계부사 부분에서 생략하는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계사에서 할 거는 다 했구나. 이제 90% 이상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사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웠다라고 하면 그게 그냥 정상이에요. 왜냐면 새로운 내용이 지금 너무 많이 한 번에 쏟아진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정상이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얘 복습을 해보시고 하룻밤 이틀밤 자고 나서 이제 잘 때 이제 머리가 약간 정리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걸 되게 많이 느끼는데 자고 나서 다시 보면 훨씬 낫다. 그래서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관계사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